안녕하세요. 피트 선배 생물 담당 한양대 6학년 박가을입니다. 피단기 피트 선배 공부합시다 두 번째 영상이고요. 아직 본고사에 출제되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청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청각을 인지한다는 거는 뭐냐? 음파가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대뇌 측두엽의 청각 피질 특정 영역을 흥분시킨다는 거죠. 이 과정을 스토리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음파가 외이를 통해서 모아져 들어오죠. 그러고 이게 이 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러면 이 진동은 요 중위에 있는 세 개의 청소골을 통해서 난원창을 진동시키죠. 그럼 난원창이 진동을 하면 이게 이쪽 요 위쪽 관, 전정계를 채우고 있는 외 림프액을 밀어요. 그럼 이 파동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파동이 결국은 요 기저막을 흔들게 돼요. 근데 기저막이 휘었다, 기저막이 흔들렸다, 여기까지는 그냥 물리적인 자극이에요. 이 물리적인 자극이 어떻게 활동전이라는 전기신호로 변환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요 기저막을 자세히 보면 기저막 위에는 코르티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코르티 기관에는 털세포 또는 우리가 유모세포라고도 불러요. 요 털세포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는데 이 털세포에는 입체선모라고 부르는 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털 끝이 여기 요 덮개막에 붙어 있어서 기저막이 흔들리게 되면 이 털들도 같이 구부러지는 거죠. 참고로 이 털을 선모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피트 범위 내에서 이 선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선모는 액틴 미세섬유로 되어 있어요.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 하면 기관지나 수란관에 상피세포에 보면 선모가 발달돼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선모랑 이 선모는 다른 거다. 이 입체 선모는 뭐랑 비슷한 거냐 하면 그 소장상피세포에 있는 요 미세육모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아니고 요거랑 비슷한 거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털이 휘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얘가 털세포인데 털세포에는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채널, 이온 통로가 있어요. 이 털 끝에 채널이 달려 있는데 이 채널은 문들이 가느다란 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털이 이쪽 긴 쪽으로 휘게 되면은 이 통로가 더 열리게 돼요. 왜냐면 이 실들이 팽팽해지면서 문을 더 당기게 돼서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털이 짧은 쪽으로 휘면 통로 사이사이가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되고 털에도 그 실에도 텐션이 안 걸리니까 문이 더 닫히게 돼요. 즉 이렇게 털이 어느 쪽으로 휘냐에 따라서 이온 통로가 열리는 정도가 달라져요. 이게 매우 특이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나오죠. 보통 칼륨이라는 이온은 세포 안쪽에 세포 바깥쪽에 비해서 세포 안쪽에 훨씬 많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이 털세포가 있는 와우관이라는 곳은 칼륨 농도가 굉장히 높은, 요 바깥쪽에 칼륨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뇌 림프액,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륨 통로가 열렸다, 일반 세포에서 칼륨 통로가 열렸다 하면 칼륨이 나가서 막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칼륨 통로가 열리면 오히려 칼륨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피트 범위 내에서 이런 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털이 긴 쪽으로 휘면 통로가 더 열려서 양이온인 칼륨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탈분극이 생기고, 탈분극이 생기면 이쪽 끝에 있는 전압 개폐성 칼슘 통로, 이거를 더 자주 열어요. 그래서 칼슘이 더 들어가게 되고, 칼슘은
손항을 막으로 융합시키죠. 그래서 손항의 막 융합이 더 많이 일어나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량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럼 반대로 털이 짧은 쪽으로 휘면 통로가 더 닫힌다고 했죠. 그래서 칼륨이 더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과분극이 생기고, 그러면 전압개폐성 칼슘 채널이 더 닫히니까 칼슘이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수용기 전이랑 활동 전이를 표시해 놓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건 이제 캠벨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칼륨이 더 많이 유입되는 상황, 그 다음에 칼륨이 더 적게 유입되는 상황, 그래서 각자 탈분극, 과분극이 생기고 있죠. 여기서 보다시피 털세포에는 차등성 전이만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 전이를 직접 만들지 못하고 차등 전이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만 바꾸는 거, 그런 수용기 세포를 우리가 2차 수용기 세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털세포는 2차 수용기 세포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자극이 없을 때가 이런 상태인데, 자극이 없을 때는 아까 그 채널이 조금만 열려 있어서 칼륨이 조금씩 들어가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4개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시냅스 후 뉴런이 해당되는 감각신경세포, 즉 청세포는, 청신경은 활동 전이를 이 정도 빈도로 만든대요. 근데 파동이 기저막을 흔들어서 털이 긴 쪽으로 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나가니까 활동 전이 빈도도 더 커질 것이고, 짧은 쪽으로 휘면 이제 반대로 작아지게 되겠죠, 빈도가. 그래서 이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청신경의 활동 전이 빈도의 변화라는 형태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고, 이게 쭉 가서 이제 대뇌 측두엽의 청각 피질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이 물질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외워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되니까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 전이 빈도가 더 증가했죠. 이거를 보고 이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에 EPSP를 만드나 보다. 그러니까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각에서 또 중요한 거는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리고 고음, 저음. 이게 중요하죠. 이런 정보가 대뇌로 구분돼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큰 소리, 작은 소리는 귀에서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거는 쉽죠. 큰 소리가 오면은 진폭이 크니까, 즉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까 그 기저막을 세게 때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털세포도 이쪽으로 많이 휘게 되고 이쪽으로도 많이 휘게 되고, 그러면 활동 전이의 빈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음, 저음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난원창으로 파동이 처음 들어온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파동이 외림프로 전달이 돼서 기저막을 흔드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의 기저막을 흔들 거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음이냐 고음이냐에 따라서, 즉 주파수에 따라서 어느 부분 기저막을 흔들 것이냐. 저음이라면은 달팽이관 안쪽까지 가서, 이건 지금 펴놓은 상태인 거고 원래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달팽이관 저 안쪽까지 가서 그쪽 기저막 부위를 흔들 것이고, 만약에 고음이면은 요 아래 보시다시피 멀리 못 가고 이 앞쪽에서 때리겠죠. 그래서 저음이냐 고음이냐, 즉 다시 말해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기저막 어디를 때리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 지점에 있는 털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이 털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거는 여기에 연결된 청신경이 활성을 갖는 거고,
이게 연결된 대뇌 피질의 특정 부위가 있겠죠. 거기를 자극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면 결국 자극받는 대뇌의 청각피질 영역도 달라지겠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소리 감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귀에서 문제가 나온다 치면 평형 감각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완벽한 대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선배 생물 담당 박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